중년 남성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고 있으면 그건 혼자 살고 싶다는 반증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 이유를 본질적으로 지친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형삼 스피치 디자인 연구소장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김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관계 돈 버는 것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20대 때는 돈 버는 게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버는 게 인간관계보다 쉬워 보였는데 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돈 버는 것보다 인간관계 더 힘들다. 네, 맞습니다. 또 아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제일 힘들다. 노래도 있잖아. 사랑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관계가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특수한 감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안 하면 힘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관계,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나요? 인간관계 힘들다고 직장 안 다니고 일 안 하고 친구, 가족 다 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 관계,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관계를 하기 싫어도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랑도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돈이란 것도 사람을 통해 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 자살 원인의 42%가 인간관계 때문에 발생하고 직장인의 71%가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인간관계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유명 강사분이 중년 남성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고 있으면 그건 혼자 살고 싶다는 반증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 이유를 본질적으로 지친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십 년간을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또는 다양한 직업 영역에서 숨막히는 갈등, 경쟁, 배신, 속임수,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숱한 일들을 겪고 나면 지쳐요. 지쳐. 또 부모로서의 무게, 가족 간에 생기는 이런저런 사건들, 평온한 삶을 동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속에 혼자 사는 출연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괴롭히는 상사도 갑질하는 거리처도 사기칠 놈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 PD 가끔 혼자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많죠. 그럼 남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혼자 좀 살고 싶다. 다 제발. 그런데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에 크게 공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도 아니죠.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예뻐질 수가 없는 환경, 내리쬐는 직사광선에 모기, 벌레, 들끓는 그런 불편한 곳에 산다는 건 여성의 본능,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뮤니티가 없어요. 여성들만의 강력한 고품격 버라이어티 수다를 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들은요, 주기적으로 입을 좀 풀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울해요. 병난다고.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서 수다를 떠는 여성과 수다를 떨지 않는 여성을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 수다를 많이 떠는 여성일수록 우울감이 줄어들고 자기 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수다, 이거 제대로 하면 개운하잖아요. 비용도 저렴해요. 커피 한 잔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다 전문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남자들도 좀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은 분위기 있는 음악에 친구들을 만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음식 나오면 예쁘게 사진도 찍고 참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김 PD. 왜 여성들은 음식 나오면 사진을 찍고 그러는 거죠? 내가 궁금해서 그래, 내가. 제가 그거 알면은 여기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사실 사진 찍는 게 아주 젊은 MZ 세대들은 모르겠는데 거의 찍지 않거든요. 음식 나온다고. 그래서 여성들은 나이 불문하고 찍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찍으시죠? 본인도 잘 모르더라고. 여성들도 그냥 남들이 찍으니까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SNS 때문에. 아무튼 우아하게 차 마시면서 또 들어보면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 그런데 재미나게 깔깔거리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 사람 형 봤다, 저 사람 형 봤다. 어떤 여성들 수다에 탔겠다면 살아남을 사람 없다. 그렇게 떠들고 나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성들은 대체로 오래 삽니다. 남자들이요? 술이 있어야 돼, 술. 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 혹시 주변에 술 좋아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몸에도 안 좋은 술 왜 그렇게 마십니까? 그랬더니 뭐 안 좋으니까 빨리 마셔서 없어버려 안 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셔요. 사실 술 많이 마시는 게 남성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자존심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한 번씩 싸워요. 싸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몸버려, 스트레스 받아 여성들보다 오래 살 확률이 낮습니다. 수다 학원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성들한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1년 내내 수다 떨 사람도 없어. 산속에서, 시골에서. 여성이 혼자 자연인으로 산다? 공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인간관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시각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파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사회적 침투 이론이 그것인데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서로를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는 곧 자기 노출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노출은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호적입니다. 인간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상대방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것은 쉬운 말로 나는 당신과 그다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관계는 깊거나 넓게 진행되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는 깊이와 넓이로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깊이는 그 사람을 얼마나 세밀하게 아느냐, 즉 친밀감의 문제이고, 넓이는 그렇게 친밀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맥이 넓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맥이 넓다는 말은
단순하게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끔 말입니다. 자신의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김 PD도 그런 얘기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이 하죠. 네, 그래요. 자기 인맥을 자랑한다고. 인맥이 넓다는 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더 부지런히 한 결과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맥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인맥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숫자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지내는 게 좋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전부 인맥은 아닙니다. 인맥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깊이. 그런 인간관계의 깊이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진행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간슬게 다 빼줄 듯이 짧은 시간에 자신을 알리면서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위험하죠. 위험해. 형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들지만 육체적인 수고도 많이 들어갑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맥이 넓어지면 대체로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뿐 아니라 가족에게 쏟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맥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맥이 너무 좁아. 나는 인맥이 너무 좁아. 이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도요, 결국 내 깊은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글 바보 2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는다. 자기보다 못한 놈이라고 뽐내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약삭 빠른 친구는 다 떠난다. 도움받을 가치가 없다고.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남는다. 당신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위로를 건네는 사람, 당신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민을 내 일처럼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 잘 나가던 당신이 끝없이 추락해서 암울한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그래,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 곧 너의 시간이 올 거야. 당신의 어깨를 두들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인간관계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알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민낯을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비춰주는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빛을 받아 당신이 빛나는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비추는
비을이 되시기 바랍니다.